1991년 3월 26일 대구에서 5명의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개구리 알을 잡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11년 후 그들의 유해가 발견되었을 때 모든 것이 더욱 미스터리로 빠져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실이 그림자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1991년 3월 26일 대구 달서구.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봄방학을 맞은 아이들은 집에서 심심해하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가 제안했습니다. 와룡산에 개구리 알 잡으러 가자. 사라진 5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철규 11세, 김영규 9세, 박찬인 10세, 김종식 9세, 그리고 서상진 11세. 모두 같은 동네에 살던 평범한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아이들은 각자의 집을 나섰습니다. 개구리 알 잡고 올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말이죠. 부모들은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뒷산에 놀러 가는 것쯤은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죠. 부모들의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밤 9시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소방서, 군부대, 그리고 시민들까지 연인원 30만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수색 범위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와룡산에서 시작해 팔공산, 비슬산까지 대구 전역이 수색 지역이 되었죠. 헬기, 탐지견, 심지어 무당까지 동원되었습니다. 당시 수색에 참여했던 시민의 증언은 정말 전 시민이 나섰어요. 내 아이가 사라진 것처럼 모두가 절망적이었죠. 어디를 가든 아이들 찾는 전단지뿐이었어요. 하지만 단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신발 한 짝, 옷까지 하나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5명의 아이가 동시에 사고를 당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개구리 알을 잡으러 간 평범한 산책이 어떻게 완전한 실종으로 이어졌을까요? 실종사건 전문가의 분석은 아이들이 모두 같은 지역 출신이고 산에 익숙한 아이들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조난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점들이 많아요. 6개월간의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언론의 관심도 점차 식어갔죠. 1992년, 1993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모들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점차 아이들을 잊어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2002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연한 발견이 이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죠. 11년하고 6개월 만의 발견이었습니다. 산삼을 캐러 온 민간인이 우연히 발견한 것은 아이들의 유해였습니다. 발견 장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초 실종 장소로 추정된 계곡에서 직선거리로 2.5km, 해발 800m 높이의 험준한 산 정상 부근이었죠. 11년 전 그 치밀한 수색 작업에서 어떻게 놓칠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발견 상황이었습니다. 유해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고 옷가지와 신발들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11년이라는 시간을 고려하면 너무나 이상한 보존 상태였죠. 법의학 전문가의 분석은 일반적으로 11년간 야외에 노출된 유해라면 흔적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분해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발견된 유해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소지품도 의문투성이었습니다. 플라스틱 도시락통이 거의 멀쩡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운동화 역시 11년의 세월을 느낄 수 없을 정도였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의류의 상태였습니다. 일부 옷가지에서는 여전히 색깔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이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전문가들이 재구성한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1991년 3월 26일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면 11년간 비바람과 동물들, 그리고 부패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견 상황은 그런 가설을 뒷받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아이들이 정말 1991년에 그 자리에서 사망했을까? 둘째, 만약 그렇다면 왜 11년간 발견되지 않았을까? 셋째, 유해와 소지품의 보존 상태가 너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시점에서 과거의 목격자 증언들이 새롭게 주목받았습니다. 1991년 당시
한 등산객이 이상한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날 오후 산에서 아이들 울음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또 다른 목격자는 며칠 후 같은 지역에서 어른 남자 몇 명이 삽을 들고 뭔가 파는 모습을 봤다. 유해 발견 이후 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은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11년간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1년 만에 발견, 그리고 의문투성이인 상황들.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었죠. 정부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많은 증거들이 사라진 상태였죠. 그리고 여기서 더욱 미스터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더욱 이상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초기 수색 작업의 허점이었죠. 2002년 재수사팀이 당시 수색 기록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유해가 발견된 지역은 1991년 당시 수색이 이루어진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1991년 수색에 참여했던 한 대원의 증언은 그 지역도 분명히 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11년 후에 갑자기 유해가 나타날 리 없죠. 실종사건 전문가는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첫째, 당시 수색이 불완전했거나 둘째, 유해가 나중에 그곳에 옮겨졌을 가능성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법의학적 분석 결과였습니다. 사망 시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11년간의 자연 분해를 고려했을 때 예상과 다른 보존 상태였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설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설 1, 아이들이 1991년이 아닌 다른 시점에 사망했다. 가설 2, 유해가 다른 곳에 있다가 발견 지점으로 이동되었다. 가설 3, 초기 수색이 의도적으로 회피된 지역이 있었다. 재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목격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주민의 증언은 1991년 그 무렵 밤에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아이들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주민은 며칠 동안 밤마다 차량들이 산길로 오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죠. 재수사 과정에서 의문의 인물들에 대한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당시 그 지역을 자주 돌아다니던 수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증언들이었죠. 하지만 11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들을 찾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조직적인 범죄를 의심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당시 수사당국의 은폐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죠.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가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11년 만에 아이들을 찾았지만 더 큰 미스터리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한 어머니의 증언은 아이를 찾았다고 기뻤는데 오히려 더 많은 의문만 생겼어요.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알고 싶어요. 언론들도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하지만 추측성 보도들이 많았고 오히려 사실을 더욱 흐리게 만드는 측면도 있었죠.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도 이용되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석하려 했고 이는 진실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수사도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들이 있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도 개구리 소년 사건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사로 결론 지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있죠. 첫째, 아이들은 정말 1991년 3월 26일에 사망했을까요? 둘째, 왜 11년간 그토록 치밀한 수색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셋째, 유해와 소지품의 보존 상태가 11년이라는 시간에 비해 너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넷째, 당시 목격자들이 증언한 의문의 상황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제기된 가설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고사 가설로 아이들이 산에서 길을 잃고 추위와 굶주림으로 사망했다는 공식적인 결론입니다. 하지만 많은 의문점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타살 가설로 누군가에 의해 아이들이 살해되었고 유해가 은밀히 처리되었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은폐 가설로 초기 수색 과정에서 의도적인 은폐가 있었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건 이후 실종아동 신고 시스템과 수색 방법들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실종 사건에 대한 언론의 접근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인 보도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현재의 발달된 과학기술로 이 사건을 다시 분석할 수 있을까요?
현재의 DNA 분석 기술은 1991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당시에는 없었던 디지털 증거 분석 기술들이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당시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33년이 지난 지금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여전히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건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의 말은 내가 살아있는 한 포기할 수 없어요.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꼭 알고 싶어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운 교훈들은 무엇일까요? 중요성 실종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색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는 관심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한국에는 개구리 소년 사건 외에도 많은 미해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감정이나 추측보다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주기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중과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33년이 지났지만 모든 의문이 해결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동 보호의 중요성, 체계적인 수사의 필요성,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노력의 가치를 말이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사라진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오늘 개구리 소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전히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있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미스터리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싶습니다. 진실이 그림자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미해결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말이죠. 감사합니다.